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의종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를 언급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냈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우의종 대표의 이야기부터 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가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기다려!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최근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6일에 촛불시민의 힘 모아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총선 결과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이런 글을 남겨서 논란이 됐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비난이 여론이 거세지자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논란입니다.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에 개인 의견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덧 검찰개혁 말하면 오만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인가 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서민 교수님, 지난 16일에 했던 발언과 20일에 한 발언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묻는 게 검찰개혁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정권의 비리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우리가 그동안 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검찰 개혁인 셈인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건을 수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록 이제 곧 없어질 위성 정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관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고 나서 오만하다는 얘기 나올까봐 굉장히 몸을 조심하고 있는데,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윤석열이 물러나야 되는지 그 인과관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우의종 대표가 촛불 민심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촛불 민심은 우의종 대표 혼자서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촛불 민심 갖다 붙이지 마라. 네. 그러니까 2008년 광우병 촛불은 우의종 대표가 붙인 게 맞아요. 하지만 2016년 탄핵에 대한 촛불은 우리 우의종 대표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참칭해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데 쓰지 말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적 감정을 공적인 메시지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거 듣고 그렇구나, 저게 정말 공적인 일을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믿을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투표 결과를 가지고 민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싫어서 여기 찍자, 여기 싫어서 여기 찍자니 여기는 더 싫어, 이런 저는 민심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제가 체감하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전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문장 자체가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촛불 시민 중에 한 사람이 검찰개혁 이야기한다고 지금 오만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의종 공동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금 본인의 위치를 일반인들, 우리 힘없는 약자들, 서민들을 자꾸 이렇게 빙의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젊은 아이들, 학생들 만나서 자꾸 뭐 강의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나 짚자면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메시지로 포장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원인 같아요. 이게 잘 궁금해서 그런데,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180석. 그것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윤석열은 물러나라가, 서민 교수님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왜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잘 인과관계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전혀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없다. 이번 총선 자체가 뭐 윤석열 총장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떠한 국가 어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에 표를 좀 많이 몰아줬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매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지금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 사실은 뭐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제 조국과 관련된 특히 수호 그런 의지를 가신 분들이 많이 저기에 포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국회로 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를 얻었고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지했다고 그렇게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비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 뭐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사실 이제 총선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굉장히 여당이 범진보가 압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또 가진 자유 좀 여유를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조 전 장관을 수사를 했지만 결국 총선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하던 수사 마저 해라. 우리는 뭐 털어도 나올 게 없다. 그런 당당하고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좀 여유 있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지지를 보낼 것 같아요.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취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남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되 만약에 뭐 윤석열 총장의 장모랄지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의 어떤 거취 문제는 윤석열 총장 스스로 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계속적으로 어떤 마치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모든 뜻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